이제는 새로운 읽을 거리를 갖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14번째 강의 시간이고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전에 롤링 연설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공부하고 익숙하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empathy라는 감정이입,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인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라 롤링은 자신이 소설 쓴 것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남의 고통을 상상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데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발견한 게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죠. 트럼프하고 2016년에 대결했는데 아쉽게 전체 투표수에서는 이겼지만 선거인단 숫자에서 밀려서 트럼프한테 지고 만 빌 클린턴의 부인이기도 하죠. 그 사람은 하버드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2018년 롤링의 연설이 2008년이라면 10년 뒤 예일 칼리지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는데 우연히 그 연설 속에 엠파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치가 힐러리 클린턴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엠파시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졸업생들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도록 유도하는지, 롤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우기에 딱 좋은 내용이라서 짧은 내용, 긴 연설인데 그래서 일부 한 2, 3분 정도만 우리가 발췌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소설가의 문장과 정치가의 문장 차이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는 아마 그 자료실에 올려 있는 클린턴 여사의 연설문을 종이로 프린트하고 아니면 뭐 컴퓨터로 놓고 보더라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 부분을 연설하는 내용을 귀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우리가 독해를 해본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연설문을 이제 시작할 텐데 들어보기 바랍니다. I believe healing our country is going to take what I call radical empathy. As hard as it is, this is a moment to reach across divides of race, class, and politics. To try to see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people very different from ourselves. And to return to rational debate. To find a way to disagree without being disagreeable. To try to recapture a sense of community and common humanity. When we think about politics and judge our leaders, we can't just ask, am I better off than I was 2 years or 4 years ago? We have to ask, are we all better off? Are we as a country better, stronger, and fairer? That's something you've done here at Yale. You've learned that you don't need to be an immigrant to be outraged when a classmate's father, a human being who contributes to his family and his country, is unjustly deported. You don't need to be a person of color to understand that when Black students feel singled out and targeted, we still have work to do. And you don't need to experience gun violence to know that when a teenager in Texas who just survived a mass shooting says she's not surprised by what happened at her school because, and I quote, I've always felt like eventually it was going to happen here too. We are failing our children.
So enough is enough. We need to come together, and we certainly need common sense gun safety legislation as soon as we can get it.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2018년이니까 트럼프가 한창 대통령을 할 때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어떤 정책, 아니면 그가 고집 부리면서 미국의 어떤 전통적 캐릭터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미있는 이제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먼저 힐러리 클린턴의 2018 예일 커맨스먼트 스피치의 일부분인데, 파워포인트보다 이게 한 번에 볼 수 있어 갖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I believe healing our country is going to take what I call radical empathy. 자,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어가 healing. 이것도 그 롤링이 연설문 시작할 때 이 동명사 ing형으로 주어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같은 문장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치료하는 것, 힐링. 우리 요새 한국말도 힐링 많이 쓰죠. 우리의 지금 국가가 힐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근데 그 힐링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벌써 병들었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미국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때라는 어떤 간접적인 공격이에요. 지금 우리 국가를 치료하는 것은 going to take, 이러이러한 것이 걸릴 것입니다. take는 뭐뭐가 걸리다는 말인데, 그 다음 말을 보면 what I call radical empathy. 이렇게 what I call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삽입으로 많이 써요. 내가 부르는 바, 내가 이렇게 부르고 싶다. 그리고 take의 목적어는 radical empathy야. radical 하면 우리가 언뜻 단어 첫 뜻은 과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격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워드에서 이렇게 하면 동의어 찾는 방법을 알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작게 보이겠지만 근본적이다, 본질적이다, 뿌리 깊다, 막 다 휩쓸다, 철저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격하다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보다 뿌리로부터 철저하게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엠퍼시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잖아요. 감정이입. 근데 그게 근본적인 감정이입. 그냥 겉만 뭐 남의 감정에 개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고, 뿌리 깊게 우리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감정이입. 그걸 내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야. 내가 부르는 철저한 감정이입하는 그런 일들이 걸립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를 치료하는 데는 철두철미한 근본적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내가 부르는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 테이크하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입이, 철저한 감정이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As hard as it is. 이것은 이제 관용적으로 보통 어렵지만 이런 말이에요. As it is. As it is hard.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만큼 as hard.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어렵지만 this is a moment to reach across divide of race, class, and politics. 여기까지 보면 divide가 우린 여러분들 보통 나누다는 동사로만 많이 알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명사야. 나누어지고 분열된 걸 말해요. split, 쪼개진 걸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렵지만 to reach across라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로질러서 옮겨가는 거예요. reach across.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냐면 인종의 벽,
클래스, 계급의 벽, 신분이라는 그런 벽, 아니면 정치, 뭐 민주당, 뭐 공화당, 진보, 보수 이런 정치 또 사회적인 신분, 또 인종의 어떤 나누어진 이 디바이드를 가로질러 건너야 될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이렇게 인종과 뭐 학벌과 계급과 정치적 색깔로 나누어진 국가를 우리는 가로질러 갖고 서로 도달해야 된다. reach 해야 된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또 어떤 순간이냐? try to see the world. try to see the world.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뭘 통하여? through the eyes of people.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근데 어떤 사람들의 눈? 이것도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죠. 우리와 매우 다른 사람들의 눈. 이것이 한마디로 감정이입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거는 내 생각뿐이죠. 그런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건 어떨까? 저 사람의 내가 감정 속에 들어가고 저 사람의 신발 속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와 매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보려고 좀 노력해야 될 순간입니다. 또 to return to rational debate. 이것도 굉장히 따끔한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rational debate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대통령 디베이트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지난번 바로 최근 선거에서.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디베이트를 했거든요. 이 전에 벌써 이 힐러리는 트럼프하고 그런 디베이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좀 이성적인 논의, 이성적인 논쟁, 건강한 논쟁을 말합니다. 그런 논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또 to find a way to disagree without being disagreeable. 멋진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disagree하고 disagreeable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도 disagreeable,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 disagree는 의견이 서로 다른 걸 말하죠. disagreeable 하면요, 이 동의어를 여기서 찾아봅니다. 무슨 뜻이 나와요? 기분이 나쁜. distasteful, 막 밥맛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offensive, 굉장히 막 역겨워, 공격적이고 그런 거예요. nasty, 지저분해. 그 nasty라는 단어 많이 쓰죠. 트럼프 디베이트에 대해서 nasty하다. unpleasant, 기분이 안 좋은. 그러니까 보세요. 좀 역겹고 서로 미워하고 좀 서로 막 뭐 증오하는 것 없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난 당신의 의견과 다릅니다. 우리 서로 다르기로 합시다. 이렇게 좋게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hateful하게 하고 displeased하고 하게 하고 그냥 기분 상하게 하고 막 역겹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의견이 다르다고. 지금 힐러리가 하는 말은 그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서로 우리 서로 우리 다르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to try to recapture a sense of community and common humanity. 또 recapture 하면 다시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찾는다. 여러분 핸드폰을 캡처하죠? recapture 하면 다시 잡는다.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얻어야 되려고 할 때이다. 무엇을? 공동체 의식을, a sense of community.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어떤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을 때다. 다시 얻을 때가 필요한 시기다. common humanity. 공통의 인간이라는, 공통의 인류라는 어떤 개념을 다시 찾아올 시간이 되었다. When we think about politics,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또 judge our leaders. 여기서 문장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판단하려고 할 때, 지도자라 그러면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죠.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누구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을 판단한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때, 또 정치에 대해서 판단할 때, we can't just ask.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Am I better off than I was 2 years or 4 years ago? 2년 전, 아니 4년 전보다 내가 잘 살게 되었나? 그래서 better off. better off는 잘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우리가 물어야 될 말이 그들이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때, 아, 내가 2년 전보다 잘 살게 되었나? 4년 전보다 잘 살게 되었나?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We have to ask.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Are we all better off?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상하고 똑같아요. 정부가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부동산 정책을 핀다. 그러면 그 피해가 돈 많고 부동산 많은 사람들한테 가니까 내가 피해를 본다고 난리를 치잖아. 열을 뻗치고. 나라 전체가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시점에서 내가 세금 좀 더 낸다고. 집 많고 돈 많으면 세금 더 내야죠. 그런 것을 갖고 붕괴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손해본다고 나라 전체의 일을 방해한다. 우리 제발 그러지 맙시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판단할 때 내가 손해봤나? 내가 더 잘 사나? 이거 보지 말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느냐를 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또 Are we as a country better, stronger, and fair? 자, 우리는 국가로서 더 좋아졌는가? 더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더 공정한 나라가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지 내가 잘 살게 되었냐고 묻지 맙시다. 굉장히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엠파시에 대한 개념, 정치적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that something, 바로 그것이 이것이야. 어떤 것?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곳 예일대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예일대학교가 가르친 것이 그런 것입니다. You've learned that you don't need to be an immigrant to be outraged when a classmate's father, a human being who contributes to his family and his country, is unjustly deported. 이게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예일에서 배웠습니다. 뭐를? 이민자가 반드시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To be outraged, 분노하기 위해서 꼭 이민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미국인이고 이민자가 아니야. 뭐 백인이고 뭐 아니면 뭐 조상 대대로 미국에서 살아왔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이민자들의 고통을 알려면 이민자가 돼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감정이입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민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화내기 위해서, 분노하기 위해서. 언제? 여러분들의 동료가, 클래스메이트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동격으로 표현했죠.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컨트리뷰트하면 가족을 위해서 기여해갖고 뭐 먹여 살리고 가족을 가족답게 살게 했는데 또 그의 컨트리 하면 그가 놔두고 온 국가, 뭐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라면 한국을 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가 그의 가족과 그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여러분과 동료의 아버지가 불공정하게 옳지 않게 미국에서 추방당한다면 화를 내야 되는데
반드시 이민자가 되어야만 화를 냅니까? 이민자가 아니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화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일에서 배웠습니다. You don't need to be a person of color. person of color 하는 것은 유색 인종을 말하죠. minority야. 미국에서는 소수 민족. 뭐 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색 인종이 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흑인 학생들이 왕따를 당한 feel singled. 혼자 남았다는 것을 느낀다는 싱글이 된 느낌을 받는다. 왕따 당한 거죠. 블랙 스튜던트가 왕따 당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반드시 유색 인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타겟티드, 목표가 돼 표적이 돼 갖고 공격을 받고 이렇게 흑인 학생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이 꼭 흑인이어야만 그 편에 쓰겠습니까? 이 말이죠. 유색 인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백인이라도 거기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흑인 학생이 왕따 당하여 표적을 당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And you don't need to experience gun violence. 자, 여러분들 총기 규제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총에 아직 맞은 적 없어. 나는 총기 사고 때 그 현장이 없어갖고 난 당해보지 않았어. 그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때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건 바이올런스.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난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뭘 알기 위해서? 데디아의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문장이 또 있어요. 텍사스주의 10대 한 아이가 Who just survived the mass shooting. 여러분 survive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내가 얼핏 지난 다른 강의 때 얘기했을 거예요. 앞선 강의에서. survived는 바로 명사 목적어를 넣어서 그 뒤에 거를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총기 사고, 이게 총기 테러, 집단 총기 테러를 겪고 살아남은 텍사스주의 한 10대 학생이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을 때? 여자 학생이에요. 자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뭘 때문에? By what happened at her school. 그녀의 학교에서 벌어진 그 총기 난사 사고에 의해서 난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는 이제 그 학생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I've always felt like eventually it was going to happen here too. 나는 느꼈습니다. 언제나 느껴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겠구나. 지금 총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봤더니 유색인종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힘 당하고 막 그 텍사스니까 뭐예요? 뭐 스페니시 계통 아이들 히스패닉이 많으니까 막 추방당하고 불법 체류로 잡혀갈 수도 있고 이런 일 당하는 걸 본 거야. 그리고 총기가 위험하다는 거를 계속 보고 왔어. 그러니까 마침내 그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일어날 줄 알았다. 이런 일이. 왜?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대 소녀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10대 소녀가 그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주문장이죠. 이 that 이하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failing 하면 이게 아주 worsening하게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지금 학교 커뮤니티를 더 우리는 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10대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건 바이올런스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까? 경험 안 해도 알 수 있어야죠. 그러면 딴 데서 총기 사고가 나도 그 희생자의 마음속에 감정이입을 하고 총기는 막아야 되겠구나. 총기 규제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So 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So 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 We need to come together. 우리 함께 모여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And we certainly need common sense gun safety legislation. 우리는 상식적인 총기 안전 법안이 우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언제? As soon as we can get it.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순간 가능하면 빨리 하루 속히라도 빨리 총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걸 상식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 We need to come together and we certainly need a common sense gun safety legislation as soon as we can get it. 우리가 법안을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하면 빨리 이 상식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민 문제, 총기 규제 문제 이런 것을 이슈 삼아서 여러분들 이런 일에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이게 곧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감정 empathy, radical empathy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번역을 해봤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될지 한번 봅시다. 25분은 지났지만 우리가 해석한 대로 아주 프레시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지 말고 귀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Character. I believe healing our country is going to take what I call radical empathy. As hard as it is, this is a moment to reach across divides of race, class, and politics. To try to see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people very different from ourselves. And to return to rational debate. To find a way to disagree without being disagreeable. To try to recapture a sense of community and common humanity. When we think about politics and judge our leaders, we can't just ask, am I better off than I was 2 years or 4 years ago? We have to ask, are we all better off? Are we as a country better, stronger, and fairer? That's something you've done here at Yale. You've learned that you don't need to be an immigrant to be outraged when a classmate's father, a human being who contributes to his family and his country, is unjustly deported. You don't need to be a person of color to understand that when Black students feel singled out and targeted, we still have work to do. And you don't need to experience gun violence to know that when a teenager in Texas who just survived a mass shooting says she's not surprised by what happened at her school because, and I quote, I've always felt like eventually it was going to happen here too. We are failing our children. So enough is enough. We need to come together, and we certainly need common sense gun safety legislation as soon as we can get it.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완벽하게 번역을 하고 문장 파악을 하고 구성이 된 다음에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뭐 아직 못 그러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문장을 파악하고 단어를 더 외우고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들으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잘 읽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한 방식이 이만한 긴 지문을 그냥 눈으로 한번 훑고 문제 푸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부정인지 긍정인지 그냥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문제 풀기 위해서. 그런 영어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학가의 영어와 그다음에 정치가의 영어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차이를 좀 배웠습니다.
이 정치적 용어가 얼마나 더 쉬운지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용어와 문학이 말하는 용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롤링의 연설문도 사실은 뭐 문학은 아니지만 문학가가 쓴 거니까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있었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문학을 읽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이 정치적 용어하고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한 영어 교육, 글로벌 잉글리시, 뭐 특별한 영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무슨 영어를 해도 다 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게 14번째 첫 시간이라서 한 시간이 더 남았는데, 아니죠. 이게 참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걸로 끝나는데, 31일을 내가 휴강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일 그 하루를 시작해서 1월 1일 쭉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언제 월요일 날 만날 때 이제 소설 작품을 읽을 텐데, 시험 준비를 이 휴강 기간을 포함한 긴 연휴 동안 좀 하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4일 날 우리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한 걸 복습하고 앞으로 공부할 걸 읽으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겪고 있지만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또 즐겁고 의미 있고 아주 값진 새해를 맞고, 새해 여러분들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복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 수고 많았고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